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속 주저하면서 저울질을 하는 바람에 당 안팎에서 선거판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모시고 종로 출마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아직도 네. 본인의 어떤 출마 여부, 네. 진짜 백의종군 할지 여부도 지금 포함해서 네네. 또 출마 지역이 어딘지 네. 이거를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당 안팎에서는 또 뭐 측근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역시 종로에 나가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빠르면 오늘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발표를 한다는 게 한국당 또 공관위의 내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오늘 발표한다는 조간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공관위가 열리잖아요. 공관위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 출마지를 어디로 할 건가를 안건으로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치부 기자들, 특히 이제 한국당 출입 기자들의 오늘 전언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오늘이 아니어도 오늘 이제 뭐 토론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오늘이 아니어도 더 늦으면 그야말로 당에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짓는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산적하다라는 것이 공관위의 방침이다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하고 달리 정치에서는 첫 기회 탁 때리고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동안 타이밍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이번도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선점 효과를 이미 누려버렸어요. 이낙연이 오기 전에 딱 총로를 선언해버렸으면은 이낙연이가 거기에 따라오는 모양새가 되는데 지금 뭐 종로는 자체하고라도 틀리는 얘기들은 그동안 구로를 간다, 강서를 간다, 동작을 간다, 용산을 간다, 최근에 또 마포가 거기는 지금 본인의 상근 특보인 김무석 씨가 가서 표를 다지고 있잖아요. 네네. 김무석 특보가 있죠. 하여간에 지금 5선거라도 모자랄 정도의 여러 곳이 거론되고 내부에서도 그런데 뭐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가면 그거는 험지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여기는 이길 것 같다. 또 뭐 우리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선거라는 것은 선거 3일 전에 다 결정이 납니다. 일주일 전에도 결정이 잘 언제든지 판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경우가 많고 그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데도 바람을 팍 일으키면 완전히 뒤집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수도권이 특히나 그렇죠. 수도권에 뭐 스윙버터들도 많고 또 바람을 타는 곳. 그러니까 다른 그 여타 지역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가능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 뭐 호남권 그렇지만 위로 올수록 특히나 수도권은 언제나 격전이었고요. 수도권은 어떻게 강북과 강남에 어떻게 벨트화해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뒤집어지는 경우 늘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출마 당연히 수도권 당연히 서울일 것이다. 그 다음에 험지라는 말씀을 험지 중에 험지를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최소한 강벨트에서 강을 이쪽 남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강남은 강남구의 강남이 아니고 강서나 뭐 영등포 이쪽도 전부 다 양천 이쪽도 다 사실 남남권은 완전히 강북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는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는 그런 강북에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선거 벨트를 형성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데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나마
뭐 명분이 없지는 않은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지금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에 가면 늦게 했다고 비난을 받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거기가 왜 험지냐라는 비난을 받고 또 비례를 가면은 쫄려갖고 고리 왔다고 도망 왔다고 다 그러죠. 그렇죠. 비례를 가면 이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본인이 비례는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또 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비난을 받는 그러니까 시기도 놓쳤고 명분도 놓쳤고 실리도 놓쳤고 뭐 이런 어차피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완전히 몰렸죠.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그래도 한 1년 정도 정치판에 들어와서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수를 쓰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논란을 자꾸 일으킬수록 황교안이 거론이 되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때 땅 종로 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공관위에서도 그 종로 출마의 5가지 이유 이런 것들이 공관위에서 거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국당 대 민주당 대결 구도로 갈 수 있고 말하자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뭐 물갈이 명분도 그래야 나간다.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종로에 나가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나 혹은 황교안 대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종합해 보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측이나 혹은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종로에 자신이 없거나 종로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실제로 그럼요. 그건 진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실기를 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지금 간에 끌려다니는 형세가 된다. 근데 이낙연과 황교안은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낙연은 그래 나 혼자만 살면 돼. 나 혼자만 살면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 다 한 거야가 되는데 황 대표는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거꾸로. 예. 그러니까 영남권에서의 PK와 뭐 그 TK의 문제, 그러니까 뭐 낙동강 벨트 문제, 뭐 그다음에 중부, 중원의 강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중원 충청 남도 쪽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속에서 판단을 판세 해야죠. 속에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실기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딱 들어맞아서 황교안이 완전히 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으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사실 이게 그냥 어나더 출마자 원이 돼버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대안으로 거론이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원래 대구 수성갑인가요? 네네. 지금 김부겸 의원하고 좀 한판 붙겠다. 그렇죠. 그래서 영남권을 완전히 좀 자기가 TK 쪽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일단 험지 출마 서울로 뭐 당에서 정해주는 데도 가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예. 한국당 내에서는. 예. 지금 오늘 봤더니 거론되는 사람이 전희경 의원, 그 다음에 홍정욱 전 의원,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의사가 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못을 박은 사람이 당내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공개적으로 지금 그럴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는 처음이에요. 근데 처음이죠. 친노, 완전히 노무현의 사실은 가장 아끼는, 그러니까 그렇죠. 친노들이 가장 반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으로 계속 아끼던 사람이고, 관료 출신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끼던 사람이고, 이 노무현의 어쨌든 경제 정책을 계속 설계해줬던 사람입니다. 책사죠. 책사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 한국당으로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를 뛰어들었을 때 이제 나와야 될 온갖 것들을 뿌리치고 자기가 하나의 어떤 진짜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하려면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종로의 이낙연 딱 알맞은 승부수거든요. 대구의 김부겸 사실은 쉽게 가는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창동에도 또 오래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래 살았어요. 종로에. 그러니까 명분 뭐 실리 뭐 다 합쳐서 김병준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예를 들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거기 나와가지고
이낙연을 꺾어버렸다. 그럼 바로 사실상 대권 주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종로에서 이긴 사람이 대권 주자예요. 제가 설사 저도 대권 주자가 되는데 이기면은 뭐 그럼 더 바라볼 거 없죠. 거기서 종로 그 지역 국회의원 중에 세 분이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죠. 여기도 우리 출연도 하셨는데 전에도 저하고는 이제 교분이 오래됐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자기는 빨리 종로든 언제든 저 대구에서 그만두고 올라오셨을 때 그 험지 허락에서 빨리 정해지면 좋겠는데 자꾸 황교안 대표 측근들이 견제를 한다 이거야. 어디 그냥 귀퉁이로 몰아가지고 말하자면 부상하는 것을 앞으로 강력한 대권 주자 라이벌로 보고 견제를 한다고 그런 뭐 말씀도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잘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김병준 그렇게 크는 것을 황교안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모들 입장에서 그렇게 원치 않은 구도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 신인을 지금 배치한다. 이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신인 배치한다는 것은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뭐 그런 수로 예. 옛날에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국회의원 문재인 후보 앞에 손수조를 했지 정치 신인 했었죠. 정치 신인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붙이면 됩니까? 감이 되는 사람하고 서로 붙어야 더군다나 종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진앙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바람이 일어야 하거든. 바람이. 바람을 어디 호남에서 일으킬 겁니까? 뭐 어디서 일으킬 거예요? 수도권에서. 여가 지금 수도권이 122석인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절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구에. 예. 여기를 잡아야 이기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일으킬 거예요? 인천에서 일으킬 겁니까? 수원에서 종로에서 일으켜야죠. 그 많은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이낙연을 꺾어야. 그건 뭐 바로 승리예요. 전체적인 승리라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뭐 지금 김병준 대안론도 나오고 있고 또 김영호 면담을 해서 김영호 선대위원장 자기는 뭐 언제든지 당이 정해준 대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하도 안팎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런지 좀 불쾌한 듯한 그런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네. 나의 총선 행보, 나의 판단과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누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씀도 저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 몇 개월 전에 하실 말씀이고 지금 점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 이슈를 키운 건 사실 황교안 대표다. 이슈를 키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이 회자되게 만들고 매일같이 언론에서 황교안 대 이낙연 가능할까? 계속 꼭지 이름이 똑같아요. 한 1개월을.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언론 탓을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제 말씀은. 언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인식을 미리 알고 이것을 이슈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슈를 아예 뛰어들어서 이슈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황 대표의 좀 취약한 점이 이슈를 한 박자 늦어요, 언제나. 네. 그러니까 늘 보이는 모습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끌려가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거든요. 그게 사실 측근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요. 예,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전에도 내가 뭐 황 대표는 저 교분이 없습니다. 과거 안칠수라든가 뭐 손학규 다 뭐 과거에 뭐 지금 원로급 정치인들 할 때 가장 나하고 이 얘기 내가 한 게 정치인의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 이슈 메이킹이고 이슈 파이팅이다. 네. 만들어내고 이슈를 가지고 파이팅하는 거. 네네. 그거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큰 거목은 못 된다. 네. 그냥 선수 맵선 싸울 수는 있지만 과거 야당 소위 말해서 삼기인과 같은 거목은 될 수 없더라. 내가 쭉 지켜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권에서 그만한 인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슈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한번 투쟁해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흐리부리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은 고향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험지 출마하지 말하게라. 그러면 당신부터 험지 출마하라고 나올 것 아닌가요? 지금 뭐 어제 TK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 식사를 하신 모양인데 저녁을 거기서도 아주 불만이 많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예, TK 우리도 험지다. 우리 여차하면 무소속 연대하겠다. 다 컷오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K 의원들 어저께 그 황교안 대표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야 대여 투쟁을 우리만큼 한 사람은 어딨냐? 열심히 투쟁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맨날 왜 한국당 계열의 정당은 물갈이 하면 TK냐?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꺾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대여 투쟁을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금배지를 또 달기 위해서 공천 과정에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만약에 대여 투쟁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대여 투쟁은 당연한 사실은 이 당의 한 일원으로서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대가로 해서 공천을 얘기한다? 그건 선당 후사가 아니라 완전히 사사로운 그런 대여 투쟁은 사사롭게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여론조사를 다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매년 또 매 선거마다 현역 교체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인을 해야 될까? 이걸 묻는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전 늘 1위가 TK예요. 네. 늘 1위가 늘 교체해야 됩니다가 가장 많은 게 TK가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냥 젓가락만 꽂으면은 금배지를 달아준다. 이게 있으니까 지역구 관리도 안 하고, 늘 거만 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의정 활동 속에서도 열심히 지역민들과의 접촉, 이런 게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네, 의정 활동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주호영 의원, 이 정도가 좀 열심히 의정 활동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뿐이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역 60명이 초선인데 60명이 거의 대부분 또 이 영남입니다. 그리고 TK가 거의 차지하는데 한국당의 초선 의원들 이름은 몰라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들한테 했는데 초선 의원들 이름 다 몰라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좀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어쨌든 뭐 홍준표, 김태호 두 분도 지금으로서는 수도권 출마는 좀 물건 건너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이런 분들이 당연히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수도권에 올라가야 한다고 또 유승민 의원까지도 말하자면 새 보수당이 통합이 되면은 당연히 수도권에 올라가지 무슨 대구 동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공관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황 대표가 직접 대원칙을 한 뭐 5가지를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공관위원장이 지켜다오 하고 딱 해서 자기는 손 딱 끊고 그럼 공관위원장이 그 원칙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나 뭐 미량 가면 어떡할 거야 좀 어떤 의미에서는 조폭식의 협박이잖아요. 나 할래? 뭐 이게 지금 공천 안 주면 무소속 나가겠다. 무소속 나갈래? 전 대표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 아주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정현 의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박의 골수 친박이죠.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지역구인 순천 곡성이죠. 네네. 거기를 떠나시겠다. 떠나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종로 출마를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표가 분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정현 의원도 원래는 이 보수 통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언론 쪽에는 보도가 됐던지 최근에는 완전히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당 만들고 또 이정현 의원도 당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을 만든다는 건 본인이 뭐 이렇게 가는 건 무소속이지만 당을 만든다는 건 사실 보수 통합의 하나의 이 기반
만들어서 보수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현주, 이정현 모두 이 보수통합을 하는 그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정현 의원 당 만든다는 소식이 없이 무소속으로 그냥 종로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정현 의원도 사실 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그 공천관리위의 그 과정들, 통합의 과정들 속에서 이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하고 종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거꾸로 내가 종로에 나왔으니까 한국당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한국당에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양보를 하겠다. 이건 말이 되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직자들에게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게 선거다.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황교안 대표 자신이 스스로 한 말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